오늘은 오세아니아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에서 한인신문 코리아 포스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수동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입니다. 네. 뉴질랜드는 이제 점점 겨울이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뉴질랜드는 이제 본격적인 겨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클랜드의 기온은 섭씨 8도에서 18도 사이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잦아지면서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던 나무들은 이제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네. 도심의 거리 풍경 또한 겨울의 모습을 반영하듯 옷차림이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를 넘어서면 금세 어두워지면서 거리의 활기는 여름보다는 많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겨울을 반기는 스키어들은 벌써 들떠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 시즌을 알리는 작은 축제나 행사 준비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섬의 스키장들은 6월 중순부터 스키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뉴질랜드 겨울 그러니까 한 6월부터 8월까지 혹시 추천하는 어떤 여행지나 또 옷차림 같은 거 주의할 점 뭐 이런 걸 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겨울은 여름 성수기보다 방문객이 적어서 좀 더 한적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날씨가 춥고 변덕스러울 수 있지만 겨울만의 매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눈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남섬의 퀸즈타운 지역을 추천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장들이 있어 스키를 즐기기에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설경이 아름다운 밀포드 사운드 역시 겨울에는 또 다른 장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섬이라면 화산 지형인 루토루아 지역 또한 온천 지역으로 방문하기에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온천욕을 즐기는 것만큼 좋은 휴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옷차림은 기온 변화가 크고 비나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방수되는 왓웨트는 필수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특히 남섬의 산악 지역은 겨울철에 눈이나 얼음 때문에 통제되거나 운전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로 여행한다면 출발 전에 반드시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스노우 체인 장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겨울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저녁에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겨울 액티비티나 숙소는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뉴질랜드에 가본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 거대한 독수리가 이렇게 천장에 그 공항에 웰링턴 공항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그거 아주 볼거리가 대단하고 그거 사진 찍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이 독수리 모형이 철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웰링턴 국제공항 입국장 쪽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독수리 조형물이 최근 철거되었습니다. 이 조형물은 영화 호빗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사 간달프가 독수리 등에 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높이가 5m나 되고 무게도 약 1톤에 달해 공항의 명물이자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 장소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철거된 이유는 임시 설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형물은 영화 호빗 개봉을 기념해 영화 특수효과 회사인 워터 워크숍과 공항 지혜 협력으로 지난 201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영화 홍보를 위한 일종의 전시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철거가 결정된 것입니다. 장장 10년 넘게 자리를 지켰으니 많은 분들이 영구적인 설치물로 생각했지만 이번 철거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현재 조형물은 해체되어 웨터 워크숍에 옮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공항 측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준 상징적인 조형물이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고요. 웨터 워크숍 측 역시 향후에 다시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호주 통신원으로부터 청소년들의 그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뉴질랜드 정부가 청소년들이 온라인 환경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 연이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총선 공약 사항이었던 학교 내 학생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정책이 지난 4월 2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에서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해서도 더 강도 높은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취지가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중독성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 법안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에게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에게는 계정 생성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재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SNS 폐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무척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나 뉴질랜드의 이런 지금 정책들이 타산지석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여론 또한 뜨거운데요. 작년에 시행된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와 이번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예상보다 뜨겁습니다.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필요한 조치라며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소통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빼앗고 소셜미디어의 긍정적인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며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 내 휴대폰 금지에 이은 소셜미디어 규제 추진이 앞으로 뉴질랜드 사회에 어떤 논의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예. 자, 호주와 뉴질랜드의 이 청소년들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하는 법안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이제 체결돼 있어서 이제 국내에 뉴질랜드산 키위라든지 와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FTA 체결 10주년을 기념해서 현지 한인회가 함께하는 문화축제도 열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양국 관계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교육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뉴질랜드산 농산물이나 와인 등도 한국 시장에 더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 간 문화교류 행사도 마련됩니다. 오는 6월 1일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K-컬처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전통 예술 공연과 뉴질랜드 마오리족 공연, 그리고 K-팝 경연,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또 서로 간에 아주 정보도 많이 나누고 또 끈끈하게 지내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특히 한인 축구 클럽이 30년이 된 그런 축구 클럽이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것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클랜드 지역의 코이 한인 축구 클럽이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5년에 시작된 코이 클럽은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동호회 중 하나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한인들이 함께 운동하며 친목을 다져온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고위 클럽 외에도 뉴질랜드에는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여러 한인 축구 동호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인 축구 리그가 정기적으로 열리는가 하면 여러 팀들이 참가해 활발하게 교류합니다. 오클랜드 외에 다른 지역에도 한인 축구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구와 같이 생활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교민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수동 통신원이었습니다.